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하수관고 BTL 사업에 대한 민간 공동조사단이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사비 편취가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전북 지역 당선자들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기 원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전북 출신 의원들이 잇따라서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전북 지역 당선인들의 존재감이 미미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인선에서 군산 신영대 당선자가 원내 부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지역 안배 성격의 인사지만 각종 원내 전략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북지 현안들을 당 정책 조정회의 통해서 좀 개진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받아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북 지역 당선자들의 추가 지도부 입성은 난망합니다. 오는 8월 선출 예정인 당대표에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이 도전하지만 도내 재선 당선자들의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도 전체 18개 위원회 중 민주당 몫이 11석에서 12석으로 예상되는데 당내 3선 의원만 25명입니다. 초재선인 전북 의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남원 출신의 최광욱 당선자가 대표로 선출됐고 정의당 원내대표가 된 배진교 당선자는 정읍 출신입니다. 통합과 독자 생존을 놓고 저울질 중인 미래한국당은 정운천 의원이 유일한 재선급 당선자로 지도부나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당의 정운천 의원은 하나의 호남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은 다 자타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거죠. 이제. 일당 독주의 초재선 위주로 개편된 21대 국회 전북 정치권이 우려를 불식하고 협력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기 원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전주와 익산, 정읍, 부안의 경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와 마을별 신청 요일이 고려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1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6일자로 마감됐으며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2차 지원이 시작됩니다. 2차 지원에선 고금리 대환 등 일부 부적절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차 때 연 1.5%였던 금리를 3에서 4%로 상향하고 대출 창구도 농협과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단일화합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각각 대구 의료지원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감염된 30, 40대 환자 2명이 그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으며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도내 확진 환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2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김제 공중보건의 이후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한 부실 시공 민간 공동조사단이 얼마 전에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전체 구간을 조사한 뒤에 민간 업체의 공사비 편취가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하수관거 전수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수관에 CCTV를 넣어 구석구석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4명으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114km 공사 구간을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 확인에는 시민단체도 직접 참여합니다. 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공정하고 정확한지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조사단이 5.9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137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수사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 나섰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자인 군산시가 직접 시공사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설계와 시공상 하수관 길이가 같은지, 기존 하수관을 사용하고도 새로 공사한 것처럼 꾸몄는지, 하수관의 크기와 재질은 설계와 동일한지 등입니다. 공사물 부풀린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군산시에서는 고소고발을 하겠다. 군산 하수관거 BTR 사업은 716억 원을 들여 기존의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민자 사업입니다. 부실 시공 여부를 놓고 2차례 고발이 있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몇 년째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전수조사로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하수관로 진단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일대 하수관로 18.1km 구간에서 유량과 수질, 침전물 유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구간은 내년쯤 환경부 지원을 받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 신고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배출 사업장 95곳을 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치를 초과한 사업장 9개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한 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2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까지 공휴일에도 악취 배출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악취 측정 차량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곰개나루에서 부여 구두레 공원까지 42km 구간에 금강뱃길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와 충남 부여, 논산, 서천군 등 4개 시군은 서천 신성리 갈대밭에서 부여 구두레 공원까지의 구간을 뱃길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역을 9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수심 측량을 통해 뱃길 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사업비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각계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과 거제 관광지에서는 가상현실 VR을 이용한 체험 관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남 MBC 부정석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가상현실 VR 장비를 착용하자 통영 전통 놀이마당 오강대의 주인공으로 변합니다. 이 주인공은 안내에 따라 거북선에서 대포를 쏘고 동피랑을 걷는 등 통영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모니터가 달린 헤드셋과 최신 개인 VR 장비는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가상현실 속 전통무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에 있었던 세병관에서 기마궁술과 검술을 배우고 이순신 장군이 돼 한산대첩에도 참가합니다. 적군이 배가 저한테 가까이 왔을 때 진짜 내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내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매물도 비행 체험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VR 그림 그리기 등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 마련된 VR 체험존을 통해 통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프라인 투어와 이런 어떤 버추얼 투어가 결합이 돼서 만족도를 높이는 어떤 이런 관광 형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제 포로스 용소 유적공원에 마련된 VR존.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전쟁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VR 체험관은 어린이 고객, 청소년 고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더 발굴해서 저희가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VR을 통한 체험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역인재 확대와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전북대학교 입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북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총 4,178명으로 스마트팜 학과 신설로 입학생이 전년 대비 30명 늘어나며 수시에서 66.3%, 정시에선 33.7%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는 47개 모집 단위에서 421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약대 학부 신입생 33명을 새롭게 선발합니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12개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열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8개 가정에 의료비와 생계비 등 7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159가정에 3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름철 수상 레저 활동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이 강화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 레저 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동력 요트와 카약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 레저 기구는 출발 항구로부터 18km 이상 떨어진 곳에 나갈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블롭점프 등 신종 레저 기구에 대한 관리 조항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졸 검정고시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교육부의 성인 문해 지원 사업에도 11년 연속 선정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저학력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한 학력 인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중졸 검정고시 합격생 등 10여 명은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남원시는 올 하반기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EBS 검정고시 무료 강의를 안내하는 등 대면 수업 전까지 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성인문해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검정고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군산시가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3년 첫 영상을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맞는 홍보물이 필요해져 7년 만에 시민이 함께하는 이미지와 혁신, 매력을 담은 종합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홍보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되며 오는 12월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대표 홍보 영상은 군산 시민뿐만 아니고 대내 행사와 해외까지 전달하여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의 위상과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합니다. 장수군에 따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 설치비 60%를 지원하는데 희망 농가는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실군 스마트팜 경영실습 농장이 첫 팜파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팜파티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5개월간 현장 실습을 되돌아보고 재배한 작물 전시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임실읍 정원리 농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고추와 토마토 등을 재배하며 영농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 시내 주인 없는 옥외 간판들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덕진구는 주인 없이 방치된 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옥외 간판을 이달 중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철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거 지원을 원하는 건물주는 방치된 간판 사진과 함께 철거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7월 전주 갱리단길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갱리단길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객사 2길과 3길 330m 구간에 거주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31면을 조성하고 한 가구당 차량 한 대씩 월 3만 원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가능 차량은 승용차와 15인 이하 승합차, 개인 택시,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전주 지역 초중고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와 교육당국이 공동 예산을 투입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는 공동 예산 8억 원을 투입해 전주 지역 초교 22개 교와 중고교 20개 교에서
환경 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재정 여건상 자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에 예산 지원을 받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공공의대법 등 폐회 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법이 계류돼 있는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등교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종합 점검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먹을거리가 학생 건강과 환경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목에서 과감히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먹을거리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 참여 작가 황정현 개인전이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가람, 묵향으로 꽃피다를 주제로 익산 가람문학관에서 가람 화초 시조 문인화전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시민갤러리에서 공예 전시회를 갖습니다. 고 김철순 기증민화 특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갤러리 숨이 작품을 통해 공감과 공유하는 전시기획 첫 순서로 최분화 개인전을 오는 23일까지 선보입니다. 청년 심리 코칭 프로그램이 모레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전주 청년 소통공간 비빌 2호점에서 운영됩니다. 장수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오늘부터 닷새간 행복한 우리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접수합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군산의 관광자원과 먹거리 등 창작 영상물을 공모합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북인력개발원에서는 특수용접, 전기내선공사, 자동차 부품 설계 제작을 배울 취업 유망 직종 훈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14도에서 27도, 동북권 무주는 14도에서 26도, 장수 13도에서 24도, 서해안권 군산은 15도에서 27도, 고창은 16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임실 등 5개 시군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은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과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